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30분 1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이면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먼저 암호화폐 가격 동향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네요. 네, 비트코인이 지난 수요일에 사상 처음으로 6만 8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8,200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ETF 상장에 힘입어서 지난달 20일 6만 7천 달러에 육박했던 데 이어서 20일 만에 신고가를 갈아치운 겁니다. 네. 다만 이후에는 사흘 연속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6만 5천 달러, 7,8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서서히 주류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꾸준히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는 것도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입니다. 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과 노동력 감소 문제 등으로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같은 가치 저장소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금융회사의 보고서나 유명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네. 뉴욕시장 당선자인 에릭 애덤스가 첫 3개월치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선언하는 등 눈길을 끄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신고가를 기록한 이유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맞물려서 영향을 끼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방금 언급해 주신 이 뉴욕 시장, 새로운 뉴욕 시장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던 건가요, 구체적으로? 네, 에릭 애덤스 당선인이 지난주 목요일에 트위터에서 시장 부임 후 첫 3개월치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욕 시장 월급이 한 2,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으로 환산하면 한 0.35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트윗을 남긴 이유가 뉴욕을 암호화폐 산업과 고속 성장하는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발언은 근데 같은 날 대선에 성공한 마이애미 시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프랜시스 수아레스인데요. 네. 이 사람이 다음 달에 월급을 100%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마치 경쟁을 하듯이 같은 날 나왔습니다. 네네. 이 마이애미 시장은 올 초부터 시민들이 암호화폐로 세금을 내고 또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게 하는 이런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던 인물인데요. 네. 이 외신들은 미국 안에서 암호화폐 수도 자리를 놓고 뉴욕 신임 시장이 마이애미의 시장과 경쟁할 태세를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블록체인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 또 도시 이미지를 약간 혁신적인 방향으로 향상하는 이런 효과들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마이애미의 사례를 보면 이 수아레스 시장 주도로 아주 도시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로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비트코인 2021이라는 행사가 마이애미에서 열렸는데요. 이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한다는 발표를 이 행사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 관련 컨퍼런스들이 미국 안에서는 마이애미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미국 내에서 분위기를 보면 가상화폐 이른바 수도다라고 하면 이제 마이애미를 떠올릴 정도로 뭔가 지금 약간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건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뉴욕 시장이 나도 여기에 좀 경쟁해 볼래라고 좀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내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마이애미가 어떻게 좀 보면 선의의 경쟁을 선포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미국 내에서는 암호화폐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갔다고 봐도 될까요? 네,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랄지 선물 이런 금융상품도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이 미국 중앙정부를 봐도요. 이 기조가 투자자 보호 또 금융 시스템의 안정 이런 면에서는 깐깐하게 규제를 하면서 좀 받아들여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제도권에 편입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달 초에 미국 행정부의 조 바이든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칠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보고서에는 이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보와 같은 조직인데요. 여기에서 예금 보호를 해주는 대신에 이 중앙은행의 감시를 받고 자본이나 유동성 규제도 받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상 은행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이 발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의회에 촉구를 한 것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또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같은 조직들이 이 증권 혹은 파생상품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할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같은 이런 법정화폐의 가격을 연동해서 이 가격 변동성을 줄인 암호화폐인데요. 뭐 테더나 USD 코인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150조 원 규모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 코인을 거래하는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네. 코인의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정부에서 조금씩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우리나라랑 온도차가 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애플 CEO죠. 팀 쿡도 한마디를 거들어서 아마 좀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팀 쿡이 나도 가상화폐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또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뉴욕타임스 행사에서 공개된 사전 녹화 인터뷰에서였는데요. 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동안 그 디지털 화폐에 흥미를 느껴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기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아닌 개인 차원의 보유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는데요. 애플이 현금성 자산을 동원해서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이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위험에 노출되기 위해서 애플 주식을 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회사 돈으로 코인에 투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쿡은 가상화폐에 관련한 여러 가지 분야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인지는 명확하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또 이 발언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들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기억이 다들 있다 보니까 혹시 또 이 쿡 CEO가 물론 이건 개인적인 보유다라고 말을 했지만 혹여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뭐 시장에 혼란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뭐 테슬라와 애플 또 일론 머스크와 팀 쿡 이 양쪽이 스타일 자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머스크 같은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 이 원래 IT 업계 안팎에서는요, 이 주요 테크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애플은 유독 늦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왔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전자결제 업체인 스퀘어나 페이팔 이것들은 모두 암호화폐 결제 기능을 도입한 상태고요. 또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쇼핑몰에서도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라는 게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팀 쿡은 여기에 암호화폐 지원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애플이 그래도 언젠가는 뭐 좀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약간 남아있는 듯은 한데요. 좀 장기적으로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겠습니다만 이 CEO가 이렇게 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라고 말을 하면 사실 어찌됐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퍼져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요새 두각을 나타내는 차세대 코인들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코인들 어떤 것들 있나요? 네, 원래 코인 하면 뭐 부동의 시총 1위가 비트코인이고 2등이 이더리움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더리움의 경쟁자를 자처하는 다양한 후발주자들이 있고요.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중입니다. 이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많이 주목을 받아온 솔라나와 폴카닷이라는 코인들이 있는데요. 이 코인들의 상승세가 최근에 아주 매섭습니다. 예. 이 솔라나와 폴카닷도 이달 초에 모두 신고가 행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솔라나는
오늘 시세가 230달러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만 해도 2달러도 안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10달 만에 100배 이상 치솟은 암호화폐입니다. 네네. 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오늘 기준으로 5위고요. 4위인 테더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달 초에는 4위까지 치고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 폴카닷이라는 것도 연초에는 9달러 정도였는데 5배 넘게 올라서 46달러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솔라나와 폴카닷은 이더리움보다 거래 수수료가 저렴하고 처리 속도는 훨씬 빠르다는 점을 내세운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 안에서 이제 사용되는 코인들인데요. 네네. 특히 폴카닷은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하나였던 개빈 우드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 네트워크를 연동하는 이런 확장성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최근에 디파이나 NFT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차세대 코인들의 인기몰이 배경이라고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파이나 NFT 같은 산업들은 비트코인으로는 돌아가지를 않거든요. 네. 지금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한계점을 보완한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등장하면서 코인 가격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좀 돌아와서 국내에서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뭐 다양한 정책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중에 경제 분야는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경제 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텐데 특히 뭐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이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부과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됐건 암호화폐 과세를 언제 하느냐 이 시점도 굉장히 다들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과세 시점 자체는 미뤄지는 분위기죠. 네, 뭐 일단 정치권의 공약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관련 수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는데요. 네. 이런 정치권에서 제동을 걸면서 유예 가능성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몇몇 야당 의원들이 연기론을 주장을 했는데 여당도 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최근에 국회에 암호화폐 업계 대관 담당자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데요.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은 여야 모두 유예 쪽으로 좀 분위기가 모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론 정부가 예정대로 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점은 좀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그 여야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코인 과세를 굳이 서두르지 말자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또 여기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까지 코인 과세를 미루자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과세가 어떤 폭발력이 있는 그런 이슈인 것이 뭐 그 현 정부의 이제 코인 정책이 뭐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난 이런 얘기를 투자자들로부터 받으면서 네. 코인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좀 반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점을 공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국내에서 한 500만 명에서 많게는 뭐 700만 명 정도가 코인 투자에 발을 담근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코인 투자자들의 60% 이상이 20대와 3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확정된 후보들이 좀 젊은 층의 호감도가 떨어져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인데 그쵸. 이런 그 표밭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굳이 뭐 들쑤실 이유도 없고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대선 공약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러 후보들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놔서 아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가상자산 과세,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일단은 유예였지만 아예 시점을 정했어요. 1년 유예 그리고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하겠다. 이런 공약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나 뭐 관련 업계 또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요구하던 사항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용한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예정인 내년에서 이 1년 미룬 2023년으로 유예를 하고 또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하겠다 이렇게 공식화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말이 조세의 기본은 신뢰인데 이 과세에 앞서서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을 했고요. 음. 이 손실은 이월해주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과세만 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네. 이 코인 투자에 익숙한 젊은 층의 표심을 좀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당장 어떤 정책들이 뭐 시행된다 이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이런 공약들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은 코인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전혀 이제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어지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심리 또 거래소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준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요, 2023년부터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 공제 금액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에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코인 투자자들이 과세 시점, 공제 기준 이런 걸 좀 주식과 맞춰달라.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코인도 하고 비슷하게 투자를 하는데 왜 과세 기준이 다르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 이런 그 가상자산 과세에서 공제액이 250만 원입니다. 이게 네. 주식하고 비교하면 많이 적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좀 많았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걸 크게 늘리기로 했고 현재는 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국내 상장 주식의 공제 한도액인 5천만 원 요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회가 하고 싶다고 하면 뭐 이제 할 수 있는 거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과세 유예를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나 기재부 같은 경우는 또 언쟁을 벌인 경우도 좀 많았고 그래서 이런 과세를 유예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가능한 일인데요. 이 여당 후보의 입으로 공식화가 일단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였습니다.